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오늘 기대와 달리 시장이 빨간불로 마무리되었고 상승폭도 꽤나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어제 하락폭을 모두 메꾸진 못했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1%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또 코스닥은 무려 2.2%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오늘 반등이 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지금 0.4%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도 그렇게 흐름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제 하락분을 조금은 만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어제는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을 보여주었다면 오늘은 반대로 모든 종목이 빨간불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강했던 것이 바로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가 3.7%, 기아는 3.4%, 이렇게 각각 3%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또 원자재 관련주인 포스코홀딩스도 좋은 모습이 나왔네요. 이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하고 반대로 이번에는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게임주,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기업들까지 대부분 2, 3% 이상의 강한 모습이 나왔고 완전히 어제하고는 반대된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어제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관의 매도 강도가 약해졌던 만큼 오늘은 개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로 인한 반등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전 11시까지 순매도 규모가 약 2천억으로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도 그 시점을 하여금 계속 매수세를 늘려가면서 결국에는 소폭의 순매도로 마감이 되었죠. 최근에 외국인의 전형적인 패턴인 것 같아요. 오전보다는 오후장으로 갈수록 계속 매수 강도를 늘려가는 것 같고 이런 흐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어서 코스닥. 자,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다르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다소 아쉬운 흐름이 나왔었죠.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여전히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던 현대차, 오늘은 정말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마찬가지로 기관도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도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기아, LG에너지솔루션, DB하이텍,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자동차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LNF, 현대위아, SK텔레콤,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사실 미국 증시가 또 한 차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상승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지 않으셨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1% 이상의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은 측면을 봤을 때는 금요일과 어제 미국 증시 하락폭까지 선제적으로 국내 증시가 반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선물지수가 보합권 내였고 어제 시장이 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면 또 국내 증시 하락을 예상을 해볼 수 있었겠는데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직전부터 나스닥 선물지수가 1% 이상의 개파락으로 출발했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인지 오늘 다행히도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어제 S&P 500은 0.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은 1%, 또 다우지수는 0.6% 하락이 나왔네요. 자, 그런데 일단은 시장이 변곡점을 형성할 때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보는 차트 중에 하나가 이런 한마디로 도치 캔들이라고 하죠. 금요일날은 매도세가 우세했다면 어제는 매수와 매도가 모두 보합을 보여주었던 만큼 아마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또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조로 말씀드려보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국내 증시 상승은 이런 흐름에 따른 선제적인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내일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참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다른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가 1.2%, 대만은 0.4%, 또 상해 지수는 반대로 0.6%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흐름을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몇 가지 재료와 이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9월달 달력을 제가 가져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번 주 금요일날 미국 고용 지표, 또 두 번째는 추석 뒤에 있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21일날 과연 0.75%를 올릴지 아니면 0.5%를 올릴지 그 결정이 날 수 있는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이 추석도 앞두고 있고 또 추석 뒤에 바로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주가의 상승도 조금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CPI 지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유소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름값이 조금 떨어졌잖아요. 이 물가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를 했던 것이 에너지 가격, 그 중에서도 바로 유가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한 번 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조금 껄끄러운 것이 있는데 최근에 사우디가 감산을 고려할 수 있다는 에너지 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펙 플러스 회의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아마 9월 초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산 소식 때문에 한때는 90달러 아래로 하회했던 국제유가가 어제만 4%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배럴당 97달러까지 이번 달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보시면 확실히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걸 월봉으로 볼게요. 자, 일단 월봉상으로 보면 6월달에 유가가 떨어졌고 또 7월달에도 떨어졌고 8월달에도 마찬가지로 어제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파란불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밑에 꼬리를 많이 달고 있는 만큼 실제로 사우디에서 감산 조치가 이행이 된다면 연말로 갈수록 유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그럼 에너지 가격도 상승할 것이고 물가까지 빠르게 잡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연준에서 이런 말 했었잖아요. 물가가 완전히 잡히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빠르고 강한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그런 언급을 했었던 만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명확하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는 조금은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조금 드는 것 같고요. 어쨌든 모든 출발점은 유가의 변동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정말로 100달러를 돌파하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정말 유심히 한번 살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가 오랜만에 3%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치를 보면 7월 말에서 8월 초, 8월 중순까지죠. 그때 박스권 내로 주가가 진입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아도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오늘 자동차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산업부하고 기획재정부 그리고 외교부 실무진들이 이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다는 이슈가 있고 오늘부터 이 내용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 의회에서 이 내용이 통과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보조금 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정부에서 방문을 한다는 것은 추후에 있을 보조금 제도에 대한 옵션 여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게 의회를 통과해서 미국 측에서도 법안이 수정되는 것은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연말에 보조금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 그 옵션 부분에 대한 수정은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본다면 보조금 제도가 바로 바뀔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세부 사항, 옵션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한 번은 기대를 해볼 여지는 있다. 그렇게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현대차가 오늘 대형주 내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기아, 현대모비스까지 모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는 지금 추세가 꺾이진 않았잖아요. 자, 차트를 조금만 늘려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21선을 다시 돌파했고 배열 자체가 정배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일단 흐름 자체는 우상향인 만큼 너무 제로 이슈 하나에 디테일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것보다는 추세를 한번 잘 관찰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랜만에 여행 관련주들 하나투어가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늘 7%죠. 그리고 모두투어도 3%, 여행주가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이찬물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오랜만에 강한 상승이 나왔고 15%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한국 화장품도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그래도 7%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는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르면 내일 어떤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따른 주가가 선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정말 2년 전부터 기대를 할 만하면 악재가 나오고 또 기대를 할 만하면 코로나가 터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신뢰가 가지 않는 산업 중에 하나이고 행여나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언제 이런 악재가 다시 터질지 모르는 대표적인 섹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리오프닝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저는 조금은 짧게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겠고요.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 강한 업종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2차전지,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폐배터리 쪽, 또 이어서 방산, 친환경 에너지, 원전 이런 쪽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행히도 코스피가 생각 외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21선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추세 자체도 다시 회복을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바닥을 다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오늘 반등에 성공했던 만큼 이 부분은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날씨도 정말 좋지 못했는데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